안녕하세요. 강지신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의 아이소메트릭 기능을 이용해서 3D 텍스트를 만들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 3D 텍스트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소메트릭 기능을 이용하면 3D 오브젝트와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입체, 도시 이미지를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해서 애프터 이펙트에 가져가셔서 건물을 세운다든지 자동차가 지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을 주든지 해서 애프터 이펙트의 모션 기능을 이용하면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를 훨씬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아이소메트릭 이미지는 기업의 홈페이지나 쇼핑몰 같은 이미지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3D 오브젝트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와 오브젝트를 같이 사용해서 훨씬 더 이미지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러스트레이터의 새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시거나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신 후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필름 앤 비디오 메뉴가 있습니다. 필름 앤 비디오에 가셔서 HDV 1080 가로는 1920, 세로는 1080인 새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릅니다. 도구 상자에서 타입 툴을 클릭하고 바탕에 클릭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원하시는 대로 입력하셔도 되지만 저는 해피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를 입력을 하시고 사이즈를 키워주겠습니다. 3D로 만들기 위해서는 명조체보다는 세리프가 있는 명조체보다는 단순한 블럭체나 고딕체, 고딕 형식의 블럭체가 좋겠습니다. 저는 블럭 와이드 채로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쓰신 후에 단축키 V를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더 키워주겠습니다. 가로, 세로 같은 비율로 키우시려면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서체의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는 캐릭터 상단 메뉴에 캐릭터를 여셔서 캐릭터 왼쪽 하단에 보면 All Caps라고 메뉴가 나옵니다. All Caps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All Caps 버튼을 클릭하고 이펙트에 가셔서 3D에 Extrude and Bevel 메뉴를 선택합니다. (3D) Extrude and Bevel 옵션 창에 보시면 Off Axis Front라고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되어 있는 이 포지션을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소메트릭 탑이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아이소메트릭 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서페이스는 노우 쉐이딩으로 체크해 주겠습니다.
노 쉐이딩으로 하신 후에 OK 버튼을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로 오브젝트에 가시면 Expand Appearance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Expand가 되었죠. HAPPY라는 텍스트가 3D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언그룹을 하겠습니다. 언그룹을 하신 후에 상단 탭에 필 컬러를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옆쪽에 스트로크도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을 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면 스트로크를 2로 키워주겠습니다. 확대해 보시면 이 모서리가 각지게 나온다면 이 스트로크 이름을 클릭하셔서 코너를 라운드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입체화된 옆면이 포인트에 의해서 더 잘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잘게 나눠진 경우가 있다면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그룹을 하시면 이렇게 한 글자씩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한 글자를 레이어 한 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을 여시고 레이어 창이 만약 열려있지 않다면 윈도우에 가시면 레이어를 여시면 됩니다. 레이어의 오른쪽 하단에 Create New Layer를 클릭하시고 텍스트를 하나를 선택한 후에 Ctrl C 누르고 요 새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Ctrl Shift V를 누릅니다. Ctrl Shift V는 에디트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Ctrl Shift V는 Paste in Place입니다. 복사한 오브젝트를 그 자리에 그대로 붙여넣기, 그 위치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레이어 만드시고 이번엔 A를 선택하셔서 Ctrl X 하신 후에 새로 만든 레이어에 Ctrl Shift V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P Ctrl X 하시고 Ctrl Shift V 하시고 두 번째 P Ctrl X 하시고 Ctrl Shift V 마지막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 글자씩 레이어 하나에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H는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레이어 하나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HAPPY 5개의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이 옆면과 윗면의 컬러를 바꿔주고 싶으시면 선택 툴을 누르시고 언그룹을 하신 후에 옆면만 같이 선택을 하시고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X, Y, Z축이 있는데요. 지금 3D이기 때문에 이렇게 X축, Y축, 그리고 Z축이 있습니다. 이 X에 해당하는 축,
이 X에 해당하는 축의 컬러를 바꿔보겠습니다. X에 해당하는 축의 필 컬러를 조금 밝은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에 해당하는 Y축, 이 Y축은 조금 더 어두운 블루 컬러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각각 다른 컬러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택하실 때 같이 선택하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옆면을 모두 선택하신 후에 Y축의 컬러를 모두 바꿔주시고, 그리고 가로에 해당하는 X축의 컬러도 바꿔주겠습니다. 각각의 레이어에 텍스트를 한 글자씩 넣었고, 색상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셨다면 이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세 번째 수업이죠. 세 번째 수업에 아이소메트릭 타이포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버전에서 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해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여시고 프로젝트 창을 더블 클릭해서 방금 저장한 아이소메트릭 타이포 파일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 AI 파일이기 때문에 이 임포트 종류를 묻는 창이 뜹니다. 임포트 카인드를 컴포지션으로 할 건지 푸티지로 할 건지, 푸티지로 했을 경우에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레이어를 모두 맞이해서 불러올 것인지, 저희는 각각의 레이어를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컴포지션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임포트 카인드는 컴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푸티지의 사이즈, 푸티지의 가로 세로 사이즈는 레이어의 사이즈로 불러올 것인지 도큐멘트의 사이즈로 불러올 것인지인데요. 저희가 파일을 만들 때 HDV 파일로 새 파일을 만들었었죠. 일러스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큐멘트 사이즈로 불러와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도큐멘트 사이즈를 불러오시면 이렇게 컴포지션이 두 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컴포지션을 열게 되면 일러스트 파일이 각각의 레이어가 그대로 애프터 이펙트에도 각각의 레이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크리에이트의 크리에이트 쉐입 프롬 벡터 레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쉐입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쉐입으로 바꿔주시면 각각의 레이어가 쉐입으로 바꿔서 생기게 됩니다. 쉐입 레이어를 모두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일러스트 레이어는 이 샤이 앤 하이드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모두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위쪽에 메뉴에 Hide All Layer for Which the Shy 스위치 요 버튼이 눌려있지 않다면 보이겠죠. 근데 요 샤이 버튼을 모두 체크해 주시고 이 상단 메뉴에 Hide All Layers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숨기겠다고 체크한 레이어만 가려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쉐임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시고 앞쪽에 삼각형 버튼을 열겠습니다. 삼각형 버튼을 열게 되면 콘텐츠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콘텐츠 역시 컨트롤 버튼 눌러서 모든 콘텐츠를 선택한 후에 앞에 삼각형 메뉴를 열겠습니다. 각각 열게 되면 그룹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그룹에 각각의 그룹을 열어보시면 각각 패스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패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면 같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패스를 같이 선택을 하신 후에 패스를 열겠습니다. 패스를 열어서 이 선택한 패스 중에 하나만 타임 인디케이터를 0'에 놓은 상태로 이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하고 있는 패스에는 다 같이 키프레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Y라는 글자에 패스를 모두 키프레임을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P 글자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그룹을 모두 여시고 패스를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로 모두 선택을 합니다. 중간에 빼먹으면 키프레임을 넣었을 때 오류가 생기겠죠. 꼼꼼하게 모두 컨트롤 버튼 눌러서 체크한 후에 하나만 여시고 또 키프레임을 넣습니다. 하나만 열고 넣으셔도 한 글자에 모두 같이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글자도 마찬가지로 여시고 패스를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로 쭉 같이 선택을 하시고 간혹가다 패스가 2개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패스가 2개인 경우에는 2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다 넣으신 후에 또 닫고 그다음에 세 번째도 (0프레임일) 때 모두 키를 패스가 2개가 있었죠? 여기도 키를 넣어줍니다. 0프레임일 때 모두 키를 넣고 닫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패스를 선택을 해서 0프레임일 때 현재 위치, 현재 상태 그대로 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인디케이터의 위치가 옮겨졌다면 다시 0프레임으로 돌린 다음에 키프레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키프레임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모든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키프레임이 들어간 속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단축키 U 버튼이죠. 단축키 U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패스에 각각의 패스에 키프레임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 P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P는 포지션인데요. 포지션을 지금 컴포지션의 시간이 매우 긴데요. 컨트롤 K 눌러서 시간을 줄여보겠습니다. 컨트롤 K를 누르고 3초 3초는 3 피어리드 누르면 되겠죠? 3 마침표
누르고 OK 누르겠습니다. 1초로 가셔서 1초일 때 지금 현재 상태로 키프레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레이어를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하고 한 개의 포지션에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동시에 키프레임이 들어가겠죠. 0프레임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옮긴 후에 이제 각각의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사방에서 텍스트가 들어와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텍스트의 형태를 바꿔서 애니메이션을 키프레임을 한 번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U 버튼 눌러서 패스를 열겠습니다. 그럼 U 버튼 누르면 우리가 포지션에 키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에도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패스에도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겠죠. 패스를 선택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해보면 Y가 되겠죠. 이 Y를 1초일 때로 Y의 패스에 들어간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해서 0프레임에 있던 이 키프레임을 뒤쪽으로 1초 15프레임으로 옮기겠습니다. 1초 15프레임으로 옮긴 후에 1초쯤 앞으로 가셔서 이 Y에 있는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후에 이 포인트를 이렇게 쭉 늘려 보겠습니다. 같은 각도대로 늘려주시면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그래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Y가 기른 상태로 들어왔다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글자 P 같은 경우도 0프레임에 넣었던 지금 현재의 패스 값의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을 하고 뒤로 옮겨줍니다. 1초 15프레임으로 옮겨주고 마찬가지로 확대를 한번 해서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한 후에 이 윗면에 있는 포인트만 드래그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윗면이 모두 잡혔죠? 윗면을 위쪽으로 이렇게 쭉 밀리게 되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요게 P에 뚜껑이 따라오지 않죠? 이 얘기는 아까 패스에 키프레임을 넣었을 때 빼먹은 패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뚜껑의 패스를 모두 잡은 후에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키프레임을 넣고 올렸을 때 같이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네, P까지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패스에 키를 넣을 때 빠뜨리시면 나중에
귀찮습니다. 귀찮은 일이 발생하겠죠. 빠진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패스도 똑같이 1초 15프레임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옮긴 후에 이번에는 P가 하나 위쪽으로 커졌죠? 이번엔 확대를 해서 이렇게 뚱뚱한 P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키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리로 왔을 때 길어진 P가 다시 줄어들겠죠. 마찬가지로 A는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0프레임에 있던 키프레임을 1초 15프레임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A도 확대해서 윗면을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와 P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겠죠? 마지막 H도 마찬가지로 패스를 모두 1초 15프레임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등장했을 때의 포인트를 선택해서 각도를 못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넓은 H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밖에서 안으로 등장하면서 패스에까지 애니메이션을 줬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움직임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키프레임을 넣었을 때 그냥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키프레임을 넣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 레이어 선택하시고 U를 눌러서 모든 키프레임을 다 보이게 하신 후에 전체를 쭉 다 드래그 하셔서 선택합니다.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의 이지 단축키는 F9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에 가셔서 밸류 값의 모양을 바꿔줍니다. 그래프 에디터를 끄시고
모든 레이어를 닫으신 다음에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아이소메트릭 텍스트, 아이소메트릭 타이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이소메트릭 큐브를 만들었었죠. 아이소메트릭 큐브를 만들고 아이소메트릭 타이포를 만들고, 이 다음에는 건물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사람도 넣고, 그래서 이 입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소메트릭 타이포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